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? 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까?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도 월급이 다르고 직업에 따라서는 소득이 정말 수십 배씩 차이 나기도 하잖아요. 오늘 그 복잡한 이유를 저희와 함께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. 맞습니다. 바로 그 질문, 도대체 왜? 이게 오늘 저희가 함께 풀어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. 과연 무엇이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? 와, 답을 찾기 전에 이 표를 먼저 좀 보세요. 최고 경영자랑 웨이터의 소득 차이도 어마어마한데 더 눈에 띄는 건요. 같은 변호사인데도 남녀 간의 소득 격차가 30%가 넘는다는 거예요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네, 정말 그렇죠. 자,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유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이죠. 아직 차별 얘기는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요. 네, 그 첫 번째 개념이 바로 보상적 임금 격차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좀 더 위험하거나 힘들거나 좀 꺼려지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돈으로 보상을 더해준다는 뜻이에요. 예를 들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지붕 수리하시는 분들은 떨어질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야간 근무자들은 남들 다 잘 때 일해야 하잖아요. 유해 폐기물 운반하는 일처럼 훨씬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직업이 돈을 더 받는 거, 이게 다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죠. 그런데 직업의 특성만 중요한 건 아니겠죠?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도 중요할 텐데요. 여기서 바로 인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.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개인이 가진 교육 수준이나 기술, 경험 같은 걸 전부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. 그리고 그 인적 자본의 힘이 얼마나 큰지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교육 수준이 올라갈수록 소득이 확확 뛰는 게 보이시죠? 와, 보세요. 학사학위만 있어도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소득이 거의 2배 가까이 되네요. 자, 그럼 여기서 되게 재밌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. 여러분이라면 둘 중에 뭘 고르시겠어요? A. 세계 최고 대학에서 비밀리에 교육만 받은 것. 아니면 B. 교육은 하나도 안 받았지만 그 대학의 공식 졸업장을 받은 것. 고용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? 네, 바로 그 질문이 신호이론이라는 걸 설명해 줍니다. 그러니까 교육 내용 자체가 내 능력을 채워주지 않더라도 그 졸업장 자체가 고용주한테는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. 어떨 땐 실제 배운 것보다 그 신호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요. 지금까지 얘기한 개인의 기술이나 교육 수준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소득 격차도 분명히 있거든요. 이제부터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시장의 힘이 월급을 어떻게 좌우하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. 이걸 바로 슈퍼스타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이 세상에서 가장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이 있다고 해도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수는 한정되어 있잖아요. 그렇죠? 하지만 최고의 배우는요. 영화 한 편으로 전 세계 수백만, 수천만 명에게 동시에 자신의 연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. 바로 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의 차이가 소득을 정말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벌려놓는 거죠. 그리고 시장의 힘이 인위적으로 임금을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어요. 예를 들면 법으로 딱 정해놓은 최저임금 같은 게 있고요. 또 노동조합이 회사랑 협상해서 임금을 올리기도 하죠. 심지어 어떤 회사들은 직원들한테 돈을 더 주면 더 열심히 일해서 우리한테 이득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일부러 월급을 더 많이 주기도 한대요. 이걸 효율성 임금이라고 해요. 물론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. 임금을 억누르는 힘도 작용하죠. 예를 들어서 어떤 시골 마을에 일할 곳이 공장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럼 직원들은 임금 협상에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겠죠? 또 계약서에 우리 회사 그만두고 몇 년간은 동종업계로 이직 금지 같은 비경쟁 조항을 넣는 것도 노동자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. 자, 지금까지 여러 경제적인 요인들을 살펴봤는데요. 이제 어쩌면 가장 무겁고 또 가장 민감한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. 바로 차별입니다. 마이너스 24%.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? 2019년 미국에서 흑인 남성의 중간 소득이 백인 남성보다 24%나 더 낮았다는 걸 의미합니다. 네, 이 숫자만 딱 놓고 보면 이건 명백한 차별의 증거처럼 보이죠.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.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 숫자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요인들을 먼저 전부 걷어내고 봐야 한다고 말하거든요.
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서 평균적인 교육 수준이나 경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. 또 남성과 여성이 전통적으로 선택해온 직업의 종류가 다른 것도 소득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. 이런 다른 변수들을 모두 통계적으로 보정한 뒤에야 진짜 차별 때문에 생긴 격차가 얼만지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. 좋아요. 그럼 정말 궁금해지네요. 방금 말한 그런 다른 요인들을 전부 다 빼고 나서도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격차가 남아 있을까요? 즉, 차별의 명백한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? 바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경제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실험이 하나 진행됐습니다. 연구자들이 무려 5,000개나 되는 가짜 이력서를 만들어서 실제 구인 광고에 지원을 한 거죠. 이 실험의 기발한 점은요,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했다는 거예요. 이력서에 적힌 학력, 경력, 자격증 이런 모든 스펙은 거의 똑같이 맞춰 넣고요. 딱 하나만 바꿨습니다. 바로 지원자의 이름이었죠. 한 그룹은 딱 들어도 백인일 것 같은 이름으로, 다른 그룹은 흑인일 것 같은 이름으로 지원한 거예요.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. 모든 스펙이 똑같은데도 단지 백인으로 추정되는 이름을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을 확률이 무려 50%나 더 높았습니다. 50%요? 이 실험이 보여주듯이 차별은 단순히 나쁜 고용주 한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. 때로는 고객들의 편견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정부의 정책이 차별을 만들기도 하죠. 그래서 기업이 아무리 이윤을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고객이 특정 인종의 직원을 거부한다거나 법 자체가 차별을 조장한다면 시장의 힘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. 결국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매달 받는 월급 봉투 안에는요, 제 개인의 노력과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시장의 힘, 그리고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편견까지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셈이네요. 맞아요. 자, 그럼 이 모든 복잡한 현실을 알게 된 지금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. 과연 진정으로 공정한 월급이란 무엇일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.